가르치고 있는 박민빈 선생입니다. 제가 설명회를 매번 매년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조언을 좀 부탁을 드려요. 어머님들 되는 입장에서 설명회를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듣기 싫으냐,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달라 말씀을 여쭈어봤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 문제 풀지 말라고. 선생님,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지금 영어 눈 뗀 지가 20년이 넘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빈칸 추론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근데 100번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그냥 그러니까 먼저 약속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틀리지 않고 올바르고 정확한 내용만 전달합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딱 두 꼭지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이런 멘트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방학 때 수능에 대한 준비가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좀 이루어져야만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내신 범위에도 모의고사 지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학 때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공부를 시켜야만 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저희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먼저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 문제를 안 풀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 영작을 하래요. 우리 아이들 수능 1월달과 2월달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 영작을 해야만 하고 문법적인 내용들을 틀린 부분들을 막 찾아야만 해요. 근데 이게 수능과 정말 정반대 방향성의 학습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재연고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해요. 뭐냐면 to, root과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디사이드로 고쳐야 한다. 이게 수능 문제와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벌써 한 13년째 이제 수능과 내신을 다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강사들이 그런 자기 변명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수능과 내신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냥 다른 건데 자꾸 뭉개우면서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예비 고1 과정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일단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 기초를 먼저 쌓아가야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 고1 과정에서는 내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놓은, 예를 들자면 뭐 60%는 뭐 내신 쪽에다가 조금 비중을 맞춘다. 과학에는 약 70% 이상까지 저는 내신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기회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기출 문제 살짝만 더 볼게요. 또 막 영작이죠. 영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과 이렇게 수능이 다른데 이걸 동시에 잡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먹고 살 다 빼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겨울방학 때 내신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신에 더 최적화된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이제 1월과 2월 밖에는 없죠. 이게 길게 보면은 한 60일 이상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 제가 꼭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월과 2월이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 모두가 내신에 다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근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5등급제가 다 틀렸다, 잘못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혹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1등급 못 받으면 그냥 끝나요. 수시 10% 안에 못 들어가면은 저희 수시 지원할 때 뭐 표점 그리고 뭐 100분위 그런 게 싹 다 지워지거든요. 이제부터 뭐 입시 관련된 거는 제가 입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는 다른 이제 입시 전략 뭐 소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1등급이 아니면 수시의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1월과 2월에 내신에 더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 안에 내신에 대한 분석과 이 학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배정된 학교에서는 이런 내신형 서술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문법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깨차고 난 다음에 3월부터는 달리는 거예요. 그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배워서 남들과 똑같이 시작을 하고 똑같은 과정에서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수시가 끝나버리니까 저는 내신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오해를 금지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꼭지인데요. 제가 모의고사 지문을 다루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겨울방학 때 당연히 모의고사를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얘들아, 이 모의고사 가지고 제 연구에서 어떻게 나왔다? 설화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다? 즉, 내신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지, 모의고사 지문은 당연히 다루죠, 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나름의 베테랑인데, 그런 경험치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능을 아무리 다룬다고 한들 매년 수능 1등급의 비중은 90점을 겨우 넘긴 아이들이 6%대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뭐 내신도 잡고 뭐 수능도 잡고 겨울방학 그렇게 수능 열심히 한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6%밖에 안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은요, 뭐 매년마다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되는 자료인데요, 서울이 그나마 6%로 가장 높아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합쳤을 때 어차피 6%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능 대비 완벽하게 시켜준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중에서 6%만 1등급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겠죠. 이거 안 찍으셔도 되는데. 네. 다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퍼센테이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6%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잘못된 걸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문제, 시험 난이도 상당히 어려운 게 원래 수능이에요.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뿐이고, 문제 난이도와 출제 방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중3 이제 갓 졸업한 애들한테 수능 준비시킨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는 3.8% 정도가 이제 1등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해봤던 게 뭐냐면, 그러면 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도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 5% 안쪽으로만 그렇게 들어갈까?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실제 기사예요. 편의점보다 학원이 3배가 많대요. 학원 공화국이라고 불려질 만한 거 이런 거죠. 학원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그러면 전 국민의 한 90%가 1등급이 나와야 하는 건 아니냐. 제가 사실 관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학원은 죄가 없어요.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많은 학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학생이죠. 중요한 건 학원 종류가 그렇게 중요할까? 자료 종류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중요한 건 학원이라고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맨날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자기가 그날 주어진 분량을 얼마만큼 주어졌는지 이 1월, 2월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얼마만큼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겨울이 되면은 유난히, 그러니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되면은 가장 유난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요 일정표거든요. 요 일정표 안에서는 내가 오늘 독해를 해야 되는 거,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해석 연습을 해봐야만 하는 구문에 대한 것들 쫙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면은 되게 뿌듯하면서도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은, 나중엔 아이들이 힘들어 하다가 매일마다 하는 게, 이게 1월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커요. 왜냐면 제가 맨날 이거 하루하루가 끝나면 여기다가 다 X표시하고 이제 그 인증샷을 다 보내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기가 X표시를 해가면서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게 오히려 학생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똑같은 방향성을 어머님들이 제시를 했을 때 결과가 또 다 완전 달라지죠. 애가 막 가출할 수도 있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 똑같은 걸 가지고 훨씬 더 진심의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시키면은 그냥 싫어. 근데 선생님이 이걸 매일마다 시키니까는 아이들이 느낄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날 챙겨주는구나. 웃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저한테 시키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관리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꼭지에선 저는 겨울방학 때 이 근방에 존재하는 이 관내에 존재하는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은 모의고사 지문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 모의고사 지문이 어떤 식으로 내신으로서 파고 들어가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두 달밖에 없고요. 3월 되는 그 순간 내신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3월 달에 학교로 투입을 시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1월과 2월에는 그런 방향성으로 흘러간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일마다 데일리 관리표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머니들께 들어가는 리포트예요. 아이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단어 시험 받고, 어떤 시험을 받고, 아이가 틀린 문제들은 어떠합니다. 그 틀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조교가 참 많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시적 활용은 일정한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벌써 이제 수능을 본 지가 저도 한 20년째 거진 다 돼가고 있거든요. 딱 한 20년째 다 돼가고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단어를 외우는 거는 시가 알아서 외우는 거지. 매일마다 뭐 50개든 100개든. 근데 학원 선생님이 혹은 학교 선생님이 단어를 외우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단어를 외우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말 온갖 방법을 막 다 찾아봤거든요. 막 애들한테 막 단어 미시킬 때 앱 덕트는 납치하다야. 그래서 앱이 덕 좀 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쳐가면서도 암기시키고 뭐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건데 매일마다 아침 9시가 딱 되면은 여기 링크를 보내줍니다, 아이한테. 그러면 링크를 누르는 그 순간 이제 지옥의 헬게이트가 열린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단어의 뜻을 자기 손으로 적어야만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손으로 여기 보이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단어장, 제 거 단어장을 보고 찾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40개씩 하고 있거든요. 40개를 하게 되면 일주일 되면은 주중에만 시켜야 대신에. 일주일이면 200개죠. 한 달 하면은 약 1800개 정도가 됩니다. 1800개의 어휘를 자기 손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이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학습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매일마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 끈기와 인내 하나는 자신 있는 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그날 제출했는지 제출 안 했는지 다 떠요.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다 뜨면은 간단하게 그냥 어머님께 전화를 하면은 이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이제 좀 살짝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맞추고 아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머님들께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인학원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대형 학원 중에 하나죠. 저도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가 13년, 14년 정도가 되어 가면서 정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많은 학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런 대형 학원에서 선택한 우리 모든 강사 선생님들은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저희 학원에서 어떤 한 분 빠짐없이 다 훌륭하신 선생님이고요. 그 중에서 또 한 명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중계 캠퍼스에 출강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원장님이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요일을 빼야 되니까 다른 학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근데 저희의 이제 한 13년, 14년 정도를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저는 압도적인 인터넷 강의 전국구 1타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자식 낳고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어떤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전국구 스타 강사가 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의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호흡하면서는 현장 1타가 고정적으로 되고 싶다라는 목표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중개점으로서 목표를 삼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올해부터 계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소중한 자녀들 꼭 관리 잘해서 안정적으로 1등 나오도록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